오늘은 건강검진으로 포장된 고성희의 덫에 걸려 은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술에 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게 되고 결국 고성희는 자신이 버린 딸 은호를 수술대에 올리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천륜을 저버린 고성희의 악행.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예상 못한 반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고요함이 내려앉은 카페 아지트의 유리창 너머로 나른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원두의 진한 향기와 잔잔한 음악이 공간을 평화롭게 채우고 있었지만 그 평온한 풍경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흐트러짐 없는 우아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맞은편에 앉은 은호를 향해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놀랐죠? 내가 낮에 잠깐 졸았는데 그때 꾼 꿈이 마음에 좀 걸려서요. 은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고성희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선물했던 유리공예 작품 있죠? 글쎄 그게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냥 깨진 게 아니라 와그작. 완전히 짓밟힌 것처럼.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미세하게 갈라지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은호는 그 말이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불길한 암시처럼 들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지 실장 얼굴이라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고성희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딸 박영란을 살리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눈앞의 은호였습니다. 동생 강호의 가출로 인해 심신이 모두 지쳐있던 은호는 그런 고성희의 계산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듯한 그녀의 따스함에 무너진 마음의 벽을 속수무책으로 허물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힘없이 내뱉는 은호의 한숨 섞인 말에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니트 파우치를 조용히 은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만져봐요. 진짜 부드럽고 푹신푹신해. 왠지 지 실장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성희는 은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포개어 상처를 달래듯 조심스레 눌러주었습니다. 아프지 마요. 따뜻한 온기와 다정한 제스처가 은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는 순수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미끼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전화를 받은 그녀는 애써 웃음을 띠고 대답했습니다. 어머, 여보, 갑자기 독일 출장이라니요? 글피에 건강검진 받기로 했잖아요. 짧은 침묵 뒤 고성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쉬움 대신 금세 새로운 계산이 스치는 듯한 냉정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하게 짜인 덫의 중심이 드러났습니다. 은호 씨, 나랑 건강검진 같이 받아요. 우리 그이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혼자 받아야 하는데. 나 혼자 받는 거 완전 질색이거든. 나 심심하지 않게 같이 받아요.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제안. 은호는 자신을 향한 과도한 친절에 분명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이토록 자신을 생각해주는 고성희의 호의를 차마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받을 때가 되긴 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은호는 고성희가 치밀하게 설계해놓은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한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친모, 고성희의 딸 박영란을 살리기 위한 잔인한 검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고성희가 예약한 최고급 VIP 건강검진센터의 위압적인 규모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절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고성희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친딸을 챙기듯 은호의 손을 꼭 잡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며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긴장할 것 없어요. 지 실장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기만 하면 여기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누구도 감지하지 못할 미세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향한 다정한 눈빛 속에는 초조함과 함께 반드시 계획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검진복으로 갈아입은 은호의 하얗고 가느다란 팔에 차가운 주사 바늘이 꽂혔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라고 생각했지만 간호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대여섯 개의 바이알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 모습에 은호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검사 항목이 원래 이렇게 많은 건가요? 순간 간호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맞은편의 고성희를 향했습니다. 고성희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간호사는 이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추가하신 정밀 검사 항목들이 있어서요. 요즘은 미리미리 유전적 요인이나 희귀 질환 인자까지 폭넓게 검사하는 게 트렌드라서요. 그 시각 맘대로 집 사무실에서 이지혁은 복잡한 심경으로 꺼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목격했던 고성희와 은호의 모습이 잔상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뢰인과 디자이너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고성희가 은호를 대하는 태도에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한 호의라고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집요했고 그 온화한 눈빛 너머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은호의 검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이 이어졌고 마지막 순서로 조직적 합성 항원 검사를 위한 구강세포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구강 내 세균총 검사입니다. 간호사는 태연히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 합 검사용 시료를 은밀히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길고 지루한 검진에 지쳐갈 뿐 자신의 유전 정보가 한낱 부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고성희는 녹초가 된 은호를 최고급 세단에 태워 집 앞까지 바래다주며 마지막까지 완벽한 연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내가 바로 알려줄게요. 아무쪼록 우리 은호 씨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은호는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서 고성희는 가면을 벗어던진 차갑고 냉혹한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하세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결과에 강철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마침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안도감이자 승리자의 환희였습니다. 일치한다고요? 조직 항원 6개가 전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말이죠? 확실한 거죠? 확인 사살까지 마친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과거에 버렸던 딸 은호가 현재 자신의 분신 같은 딸 영라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열쇠였습니다. 신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에 그녀는 짧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성희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소유의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은호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고성희가 창백한 얼굴로 홀로 앉아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 실장 이리 와서 앉으세요. 힘겹게 입을 뗀 고성희의 목소리는 절망의 끝에서 겨우 끌어올린 듯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은호가 영문도 모른 채 자리에 앉자 고성희는 준비된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지 실장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어요. 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그녀의 눈에서 기어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테이블 위로 번졌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몸에서 혈액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잘못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걷듯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병이에요. 치료가 힘든 병이지만 골수이식을 받으면 보통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은호는 뜻밖의 이야기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밝고 당당하게 보였던 이사장님의 딸이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성희의 눈물은 은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순수한 위로를 건네는 은호를 향해 고성희는 이 잔인한 연극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나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조직이 맞지 않아요.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 달째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고성희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은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받았던 건강검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호 씨와 내 딸의 조직이 기적적으로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순간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눈앞의 말들이 귀에 꽂히기는 했지만 의미를 맺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듯 멍하니 고성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건강검진, 조직일치, 골수이식. 귀에 꽂히는 단어들이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파편처럼 흩어져 의식을 어지럽혔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의 혼란을 놓치지 않고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은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절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부탁해요, 지실장. 제발 내 딸 좀 살려줘요. 지실장만이 내 딸 영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덫이자 선의와 모성을 가장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엄청난 무게감, 그리고 자신에게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고성희의 모습에 은호는 거절의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넋이 나간 채 사무실로 돌아온 은호를 발견한 것은 야근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평소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은호의 모습에 지역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지역의 물음에 은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표정이 그래. 나 네 동업자야.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아야지. 지역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목끝까지 차오른 말은 끝내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으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은호는 결국 길게 한숨을 내쉰 뒤 고성희와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성의 딸의 투병 사실부터 시작해 기적적인 조직 일치, 그리고 골수이식 부탁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역의 표정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은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지역은 눌러왔던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너 바보야? 아무리 딸이 아프다 해도 단지 의뢰인과 디자이너 관계일 뿐인 너한테 그런 부탁을 한다고? 이건 선을 한참 넘은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은호,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 건강검진을 핑계로 사람을 데려가서 무단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딸에게 골수를 내어달라고 한다. 이건 진짜 선을 넘은 거잖아. 하지만 골수이식만 하면 건강해진다는데. 은호는 마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분 사정이고. 네가 왜 그 짐을 떠안아? 넌 그저 인테리어를 맡은 디자이너일 뿐이야. 지역은 답답한 듯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분명하고 똑부러진 은호가 왜 이번 일에서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혹시라도 은호가 또 다른 상처를 떠안게 될까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잖아. 왜 굳이 다른 사람 짐까지 보태려고 해? 지역의 거친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은호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았지만 내 딸 좀 살려달라며 자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던 고성희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결국 은호는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엄마 정순이의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마감을 돕고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 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를 많이 아껴주시는 클라이언트 분이 있는데 그분 딸이 많이 아파. 재생불량성 빈혈이래. 은호는 더 이어갈 용기를 내지 못한 듯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 걱정이 많으시겠네. 정순이는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색으로 말을 꺼내는 딸을 보며 마음 한쪽에 알 수 없는 작은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지, 그분이 나한테 골수이식을 부탁하셔. 내가 그분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순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골수이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골수이식? 그걸 왜 너한테 부탁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알게 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그런 부탁을 해?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은호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워왔는데 그런 금지옥엽 같은 딸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가 왜 그걸 하겠다고 나서. 가뜩이나 강호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엄마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야. 엄마의 완강하고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은호는 오히려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뭐 때문에. 하지만 며칠 뒤 은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치명적인 유혹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성이가 보낸 변호사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은호의 사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골수이식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시한 서류와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 증서, 그리고 평생 만져보지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사례금 지급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 실장이 골수이식을 해준다면 가출한 동생 지강호 씨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정타였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은호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동생 지강호. 자신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죄책감, 어떻게든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었던 무거운 책임감. 고성이는 바로 그 지점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의와 희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거대한 거래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지혁의 분노와 엄마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것 해드릴게요. 수화기 넘어 고성희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울먹이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데 성공한 자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섬뜩하게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은호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의 하얀 무균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마취 기운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의식이 흐려지는 바로 그 순간, 문득 잊고 있던 아주 오래전 기억의 파편 하나가 안개 속에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품에 꼭 안고 있던 한 여인의 흐릿한 얼굴. 그리고 귓가에 울리던 나지막하고 애처로운 속삭임. 미안해 아가,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것은 과연 누구의 얼굴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 이 기억이 떠오르는 것일까? 같은 시각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고성이는 마취에 잠겨가던 은호의 얼굴에서 그 옛날 자신을 향해 울던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또렷한 걸음으로 뒤를 따라오던 어린아이, 옷자락을 매달리던 작은 손.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섰던 기억이 순간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곧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 딸 영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그렇게 마음속에서 단호히 선을 그으며 흔들리려던 감정을 차갑게 눌러버렸습니다. 잠시 후 골수이식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고성이는 곧장 딸 영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에 앉아있던 지혁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보다가 펜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전날 은호가 개인적인 일이 있다며 휴가를 요청했던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호.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은호의 눈빛이 스치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설마 이 자식 골수이식한다고 한 건 아니겠지? 지혁의 마음에서 막연한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호 곁을 맴돌던 고성이 어쩐지 단순한 의뢰인이라기엔 석연치 않았습니다. 분명 그 여자 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거기에 가족도 안 맞는 조직이 은호와 정확히 일치한 것도 수상해. 대체 뭐지? 차가운 수술실의 불빛 아래 한 생명은 새로운 희망을 얻고 다른 한 생명은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예상치 못한 가벼운 몸의 이상 반응을 겪게 되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순간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인데 담당 의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드문 유전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 같은 인자가 발견됐어요. 가족력이 있는 것 같군요. 역시 HLA 항원이 완벽히 일치하는 관계는 다르네요. 의사의 무심한 말이 은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진료실 대화일 뿐이었지만 가족력이라는 단어가 은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그 한마디가 감춰져 있던 거대한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고성희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그녀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의사의 한마디와 은호의 흐릿한 기억, 그리고 지역의 의심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 이제 곧 거대한 진실의 막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 은호의 비밀이 고성희의 발목을 잡을지 또 다른 반전으로 이어질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